자, 이번 시간에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등장하는 손재혁 회계사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회부터 6회까지 손재혁이 나오는 장면들 위주로 보면서 손재혁 회계사에 대한 어떤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 소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이태호랑 중고등학교 동창 사이고 고산에서 살면서 사무실은 서울에 두고 출퇴근을 한다. 자, 업무 특성상 귀가 늦는 걸 핑계로 수시로 외도를 즐기는 이런 회계사인 걸로 나오네요. 사륜별이 바른 편이고 실용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딩크를 고집한다. 제 경험상 딩크를 고집하는 이런 회계사분들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지선우의 은밀한 제안을 받고서는 이태호의 회계 정보를 넘겨주게 된다. 본인 회계사무소의 고객으로 있는 이태호의 회계 정보를 이제 남한테 넘겨주는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나 보죠. 드라마 상이니까 이게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고객 정보를 이렇게 함부로 남한테 넘기면은 큰일 나죠. 그리고 극중 손재혁의 부인으로 나오는 고혜림에 대해서도 프로필을 한번 볼게요. 음대 피아노를 전공을 했고 딩크를 결정했지만 아쉬움이 있다. 자, 회계사인 재혁과 선을 봐서 결혼했다. 부모님 소개가 됐든 결혼정보회사가 됐든 마담 뚜를 통해서 손재혁을 만났든 셋 중 하나겠죠. 남편의 바람길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윤택한 경제 상황, 이것만 봐도 손재혁이 돈을 상당히 잘 버는, 상당히 좀 일감이 꽤 많은 그런 회계사가 아닌가 추측이 되네요. 손재혁 바람을 자주 피우면서도 경제적으로 윤택하려면 자기가 또 많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직원 회계사들이 일을 좀 많이 처리해줘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개 보면 돈을 잘 버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이런 기업 회계사들은 잠재고객 포함해서 그런 고객들의 전화에 엄청 시달려요. 고객들은 항상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전화를 정말 많이 하는데, 성공한 회계사는 어떻게 보면 본인 신뢰를 잘 고액에 파는 어떤 그런 영업 사원과도 같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서는 이런저런 전화가 고객으로부터 되게 많이 걸려온다. 근데 극중 드라마를 보면은 손재혁이 그렇게까지 고객 전화에 시달리는 것 같진 않은 이런 느낌이에요. 드라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은 살리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드라마 속 장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1회 보면은 이제 손재혁이 야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복장을 보시면 풀 정장이죠. 풀 정장에 넥타이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베스트라고 하나요? 조끼 비슷한 거, 이런 것도 이제 입고 있는 이런 복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름 무슨 서류 가방 같은 것도 하나 들고 있고, 회계사로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이런 복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어두운 색의 정장을 입고 귀가를 하고 있는, 실제로 회계사들이 이렇게 풀 정장을 입는 경우들도 좀 있긴 있지만 요새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헤비하게 안 입고 좀 가볍게 캐주얼하게 입는 경우도 많다는 거. 타이 같은 것도 그렇고 저런 조끼라고 해야 되나? 이런 패션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류 가방도 들고 다니는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가방에 딱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종이 약간 들어갈 뿐이지 크게 대단한 걸 넣기에는 모자란 사이즈가 아닐까. 일반적으로는 회계사한테는 이제 총과 다름없는 노트북을 이제 짊어지고 다니는데, 회계사는 기본적으로 고객 회사를 가서 일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노트북을 항상 들고 다니죠. 일을 제대로 된 일을 한다면. 노트북으로 필요하지 않고 나는 서명만 한다 이러면은 저렇게 종이 쪼가리만 들고 다닐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을 하려면은 군인한테 있어서 총과 다름이 없는 노트북을 항상 지참하고 다니는데, 저런 작은 가방에는 노트북이 안 들어가겠죠. 보통은 노트북을 이렇게 백팩으로 메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깨에 이렇게 짊어지고 좀 상당히 무게가 나가는 그런 두툼한 노트북을 등이나 어깨에 이렇게 메고 다니는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이태호의 생파에서 이제 굳이 나서서 지선우한테 한마디를 하는 손재혁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복장을 보시면은 왼쪽 가슴에 행커치프가 있죠. 실제로 이렇게 옷 입는 회계사는 좀처럼 보기 어렵다. 자기 중고등학교 동창인 절친이 이태호의 생파이기 때문에 저런 복장을 하고 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좀 친구 생파를 가는데 편하게 하고 가지 굳이 저렇게 쫙 빼입고 갔어야 되나. 고객을 만나는 그런 미팅이라든지 이런 자리면은 나름 저렇게 좀 빼입고 가긴 하는데, 친구 생파를 가는데 저렇게 빼입고 간다? 좀 살짝 오바가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여기 병맥을 까면서 좀 고조 상태가 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날 이태호한테 좀 도발을 시전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태호가 되게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소위 열폭질이라고 하죠. 저런 열폭질을 시전하는 이런 손재혁 회계사의 약간 추한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보시면 이제 나름 시계도 좀 상당히 비싸 보이는 걸 차고 있는 걸로 봤을 때 고객이 좀 많고, 비록 고객들한테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 것 같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윤택한 그런 복장을 하고 다니는 회계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시 결국에는 술 신나게 먹으려고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같이 있죠. 술 신나게 먹으려고 하는데 이런 복장을 굳이 했어야 되나. 좀 보수적인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복장을 드라마 제작진들이 세팅하지 않았나. 친구 생파가 하는데 이런 복장은 상당히 오바스럽지 않나. 그리고 3회에 보시면 이제 손재혁이 굳이 지선우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굳이 지선우랑 좀 엮어보려고 이렇게 좀 찾아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나름 고객들도 많이 만나고 술 한잔하는 거 즐기고 이러다 보니까 고지혈증이라든지 지방간
이런 게 조금 피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나름 이제 손재혁 같은 경우도 운동을 골프 치는 걸로 대신하면 어떻겠냐. 실제로 회계사분들 보시면 골프 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고객 관리 차원으로도 그렇고 취미 차원에서 치신 분들이 많고, 3, 3, 5 어떻게 보면 한 4명 이렇게 만들어서 많이들 뭐 필드 라운딩 하러 가시잖아요. 같이 라운딩 하면서 이런저런 사업 얘기도 하고. 그래서 회계사분들 좀 모여있는데 가보면은 주말에 어디 라운딩을 갔다 왔다 하면서 이렇게 골프 뭐 이렇게 좀 스윙하는 그런 포즈 있죠.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 반영이 꽤 잘 된 것 같아요. 사회에 보시면 손재혁이 지선우한테 전화를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되게 조금 쌈박한 그런 사무실인 것으로 보이죠. 뒤에는 이제 회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되게 투명한 유리에 해가지고 이렇게 좀 모여서 업무 회의를 하고 있고, 손재혁은 여유있게 커피 한 잔 따라 마시면서 지선우한테 전화를 하는 이런 장면이죠. 사무실 분위기로만 보면은 어디 뭐 강남이나 여의도 이런 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촬영은 아마 어디 공유 오피스, 좀 상당히 비싼 완전 하이엔드 공유 오피스 이런 데서 한 것 같은데, 개인 회계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런 비싼 데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는 좀 잘 없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손재혁이 운영하고 있는 이제 회계 사무소인데, 손재혁 회계 사무소, 일단 회계 법인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사무소로 운영하는 건데, 혼자 이런 사무실에 입주해 있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여긴 상당히 월세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대형 회계법인들 이런 데들이 주로 이런 데 입주해 있지, 개인 회계사가 이런 데 뭐 입주하지 말란 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으리으리한 이런 사무실에 잘 있진 않는다. 이제 드라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손재혁은 매우 잘 나가는 그런 회계사이기 때문에. 여기 나름 또 시계도 바뀌었네요. 시계도 좀 좋은 거, 딴 시계 지금 차고 있는 것 같고, 아까 전에 봤던 그 은색 시계랑 다른 거죠. 그렇게 좋은 사무실 같은 경우는 대형 회계법인들 말고는 저렇게 그냥 작은 회계법인들도 저렇게 좋은 사무실에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게 또 회계사라는 직업이 기본적으로 회계법인이라는 사무실, 본인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우보다는 고객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굳이 이 회계법인 사무실에 그렇게 큰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재혁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낭비벽이 꽤 있는, 본인의 부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이런 회계사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비싼 사무실에 입주해 있지 않나. 자, 그리고 다음 장면 같은 경우는 지선우와 손재혁이 이제 하룻밤을 보내고 난 이후에 지선우가 손재혁한테 협박을 하죠. 이태우 법인과 개인 자금 정보, 자금 거래 내역을 넘겨달라는 이런 협박을 받게 되죠. 손재혁이 자기 중고등학교 동창인 이태우에 대한 기장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 드라마에서는 뭐 자금 관리 서비스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회계사는 고객이 자금 관리 서비스를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그 법인에 대한 어떤 기장 서비스, 장부를 관리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실제로 자산 관리, 자금 관리까지 뭐 친한 친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해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회계사가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법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법인이 있으면 뭐 돈이 나갔다 들어오고 이런 거래들을 할 텐데, 그 정보를 지선우 본인이 넘겨달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개인 계좌, 이태우 개인 계좌 현황까지 넘겨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손재혁이 뭐 TO엔터? 그 법인에 대한 기장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법인 자금 내역은 가지고 있을 테지만, 개인 자금 정보까지 가지고 있을 리는 없다라고 봐야겠죠. 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한 기장을 의뢰를 하는데, 회계사 사무실에서 그 법인에 대한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하는 기장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법인 내역은 당연히 뭐 요청을 해서 받겠지만 대표 개인 계좌까지 넘겨주는 이런 거는 사실상 좀 있기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선우가 의도했던 거는, 이제 이태우가 뭐 다니면서 법인 카드로 긁고 다니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디서 뭐 하고 다니는지 각이 나오기 때문에, 즉 이태우가 돌아다니면서 법인 카드 긁은 거 내놔라, 그러니까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무슨 회계사가 검찰도 아니고 개인 계좌를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그걸 볼 수 있는 권한이 일반적으로 없어요. 보통은 회계사한테 일을 의뢰를 할 때도 법인 관련된 것만 넘기지, 굳이 대표 개인의 그런 개인 계좌까지 넘기진 않는다라는 거. 넘길 수도 있겠지만 대표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걸 넘기진 않겠죠. 자, 그래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자, 이런 장부를 이제 손재혁이 지선한테 넘겨주죠. 여기 자세하게 보면은 유동자산이 한 6억 되고, 그리고 유동부채가 한 5억, 그래서 한 총자산이 11억 정도 되는 그런 법인인 것 같아요. 이태우의 사무실이 규모가 크진 않고 좀 영세한 그런 법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직원들도 한 4-5명 되는 것 같고. 자, 이제 손재혁이 지선우한테 장부를 넘기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보면 이제 손재혁 회계사무소 전경이 나오죠. 큰 테이블이 이렇게 자기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손님 접대용으로 해가지고 적객용 테이블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의사한테 재무제표를 뽑아줬지만 뭐 의사는 잘 모르는 것 같고, 당연히 뭐 잘 모르겠죠. 굳이 재무제표를 뽑아줄 필요가 있었을까. 직원들 책상 같은 게 따로 뭐 딱히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자기 손재혁 개인 방이고, 그냥 적객용 테이블이 있을 뿐이지 직원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직원들이 있다면은 별도의 방에 어디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아니면 딱히 직원이 없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그냥 나홀로 회계사무소를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여기도 이제 전경이 딱 나오는데 여기 보면 옆에 큰 회의실이 있고 손재학 사무소가 이렇게 있고 요 앞에는 뭐 나름 테이블이 있지만 이게 직원들이 쓰는 그런 테이블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정황상 봤을 땐 직원들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보통은 회계사가 쓰는 방이 있으면은 바로 바깥에 직원들 자리가 세팅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 게 딱히 없는 거로 봤을 때는 직원이 없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별도의 방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근처에. 자, 이거는 뭐 제가 좀 더 파악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도 보면은 손재학 회계사무소라고 돼 있고 나름 에러 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과는 약간은 좀 괴리가 있는 게 뭐냐면 회계사가 회계법인 소속이 아니고 이런 회계사무소를 운영한 경우에는 거의 10중 8구 세무라는 단어가 사무소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손재학 같은 경우는 지금 회계사무소라고만 돼 있죠. 실제로는 뭐 회계세무사무소, 세무회계사무소 이런 식으로 세무라는 단어가 사무소 이름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거의 99%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회계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이런 회계사 개인이 사무소를 운영을 하면은 주로 개인 고객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개인 고객들은 아무래도 세무에 대한 니즈가 있지 뭐 법인 기장 이런 거에 대한 니즈는 일반적으로 없잖아요. 아니 회계사무소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좀 되게 드물 뿐이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손재학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법인 기장 고객을 좀 전담해서 하는 게 아닌가. TO 엔터 포함해서 뭐 여기저기 법인 고객들 기장 위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법인 위주고 뭐 세무를 할 줄 몰라. 그래서 세무라는 단어를 굳이 사무소에 안 넣었을 수도 있고 근데 보통 법인 위주로 하더라도 기장을 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연말 아니면 부가세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주는 게 일반적이라서 세무라는 단어를 안 쓰는 사무소는 거의 좀 찾아보기 힘들다 라고 보시면 돼요. 손재학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무소를 만드는데 크게 고민 없이 뭐 사무소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는 세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뭐 세무 알못 회계사다 라고 해서 세무를 일부러 사무소 이름에서 빼버렸을 수도 있겠죠. 현실적으로는 회계사가 개인 사무소 이제 개업을 해가지고 뭐 세무 쪽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개인 사무소를 꾸려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대부분 세무라는 그런 단어가 사무소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손재학 뒤에도 보면 이것저것 상패가 많은데 뭐 세무서에서 받았는지 아니면은 뭐 고객으로부터 받았는지 회계사 협회 이런 데서 뭐 주는 상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뭐 상당히 이것저것 많이 수상을 한 듯한 뭐 골프 트로피라든지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 알겠지만 손재학 같은 경우는 이래저래 좀 과시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인물인 것 같다. 되게 하이엔드 사무실에 있으면서 굳이 들고 다닐 필요도 없는 이런 작은 서류 가방 맨날 들고 다니고 그리고 값비싼 시계 그리고 좀 비싸 보이는 정장 등등 그리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맥주 먹고 있고 맥주를 아주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체형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땀 빼는 운동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그래서 이번 시간 1회부터 6회까지 부부의 세계 손재학 회계사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또 7회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